자, 뭐 그냥 얘기 좀 해봅시다. 설날 연휴 이제 다 끝나가죠. 지금 갑자기 뭐 어제서부터 계속 연휴인데 막 지인들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꼴이 이게 말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쉬다가 아무튼 이거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뭐 강의 아니고 그냥 남겨놓습니다.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 연말쯤 한 11월? 분명히 2011년 5월, 6월, 7월 사이에 불장이 온다. 비트코인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작년 11월쯤에 열심히들 말씀드렸을 때 우리 이제 해시퓨리 쪽 프로젝트 시작되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건 말건 간에 4년 동안 그냥 매달 일정량의 비트코인 쪼갠 거죠. 해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몇 분들 제 지인들한테 해가지고 저는 한 30명 정도 지인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뭐 투자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건 뭐 별 관심 없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잖아요. 솔직히 11월만 해도 12월에 그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야지 한 1000만 원대에서 1200, 1300 정도 오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와 12월에 완전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좀 세니까 완전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몇 년 데이터도 안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말 그대로 그냥 히스토리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오르고 내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거기 동감합니다. 분명히 동감해요. 근데 디지털 자산 쪽은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동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증감폭이 있을 수 있는데 증감, 증은 올라가는 거고 감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 소폭은 작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올라가요. 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는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었던 거는 전부 다 비트퓨리라는 회사에서 MDKI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계속 제가 뭔가 좀 다르게 느꼈었던 거. 그게 뭐냐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5천만 원씩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천만 원이에요.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사람들 왜 비트코인 사? 할 때 아니 그럼 뭘 사? 라고 해서 하면서 미쳤다는 소리 듣고서 그때 230만 원대 샀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6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지인들한테 사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작년 3월인가 2월 딱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 그때도 800만 원 정도 할 때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11월까지만 해도 야, 영끌에서 주식 사지 말고 빚내가 주식 사지 말고 이거 사.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주식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오래 놓고 오래 투자하고 있으면은 주식은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도 반드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은 내 주식 날려먹는 거고요. 그 지식을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은 내일은 어떡하죠? 회사에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공부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애들 계속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가상화폐에 관련된 긴축통화 형태로 받기 시작하는 이 국가에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21년 3월 25일인가? 그렇게 되면은 특검법에 의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요. 실명인증 해야 되고, 불법 복제 안 되고, 테러 쪽 지원 안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서 지금처럼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싸가지 없는 ICO 없어지겠죠. 가상거래소들 그런 것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 실명인증 다 받아야 되고 주식 거래랑 뭐가 다를까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이 가상화폐 쪽, 디지털 자산 쪽, 가상화폐라고 하면 안 되죠. 디지털 자산 쪽하고 이 하수들은 항상 똑같아요. 일 안 하고 계속 봅니다. 툭 하면 봐요. 화장실 가서도 보고, 내 자리에서도 보고, 내 자리에서 글 몇 자 쓰다가 보고, 기한문 쓰다 보고, 제안서 쓰다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을 갖다 그냥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비트코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다 따로 움직이거든요. 따라서 움직여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채굴이 한 80%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20% 중에 거의 한 19%, 1% 정도 남겨놓고 그게 한 25년 정도 걸려서 채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 가지고 한 100년 채굴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냥 금이에요. 비트코인은 현재 디지털 자산 중에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따라오는 알트코인들 중에 이더리움 있죠. 그놈아가 제일 좀 그나마 낫죠. 왜냐면 저번에도 싸가지 없는 짓 한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그 다음인데 이더리움은 원유? 그러니까 금은 말 그대로 그냥 좀 거래하기 좀 힘들고 왜냐면 벌써 5,2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올 6월 7월쯤에는 1억 넘어가요. 근데 그것 따라서 이더리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금은 솔직히 사기 힘들잖아요. 물론 뭐 한돈 정도씩 사죠. 그거 말고 왕창 해시로 나눠져 있는 거 그게 한돈 정도 될까? 훨씬 비싸죠. 근데 이 돈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180만 원, 190만 원대 하니까. 근데 전 그거 따라서 또 리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2주 전인가 바이든 막 되기 직전에 저 취임할 때 하고서 그때쯤인데 230원 했어요. 지금 3주 정도, 4주 정도 됐나 싶은데 230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솔직한 말로 저는 한번 모험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더를 샀어요. 리플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딱 7일 만에 800원까지 올랐어요. 이 디지털 자산들의 지금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주식하시던 분들은 딱 그 소리 할 거예요. 이 히스토리도 없고 분석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개 난장판을 튄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1위 1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개 난장판이에요. 뭐 물론 저도 230원에 사가지고 670원대 팔았어요. 전 800원까지 갈 줄 모르고. 근데 다시 샀거든요. 더 많이 390원대. 근데 오늘 지금 67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저는 솔직히 단기로 안 해요. 길게 보자고요. 디지털 자산은 반드시 길게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코로나19예요. 우리나라 지금